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시작부터 오비를 보여드려서. 다름이 아니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우리 친숙한 명칭이자 지긋지긋한 오비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줄임말로 일컫는 오비라는 것의 정식 명칭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하는 명칭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18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오비는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급자나 프로라고 해서 오비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급자일수록 오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규칙을 알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의 실태는요, 앞팀과 뒷팀과의 간격이 7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빠른 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비 특설티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비 특설티로 인해서 벌타 계산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만 검색을 해봐도요, 오비의 벌타는 2벌타인가 1벌타인가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자체도 보면 모두 다 오비 특설티로 인한 벌타 계산의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비의 벌타는 2벌타인가요? 1벌타인가요? 막 여기까지 2벌타입니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오비의 벌타는 1벌타입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고의적인 행동, 환경을 계산하거나 또 규정을 어기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고의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제외하고는 골프에서 모든 페널티 벌타는 1벌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벌타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아니 OBT 나가서 치면 네 번째 샷이 되는데 어떻게 1벌타입니까? 2벌타죠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자, 골프에서 원래 규칙대로 진행을 하자면요, 내가 첫 번째 티샷을 했는데 그 공이 오비가 됐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면 1벌타를 먹고 제자리에서 세 번째 티샷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티샷이 죽지 않고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으면 그곳에 가서 온그린을 시도했을 때 네 번째 샷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OBT까지 가서 왜 네 번째 샷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 신속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오비 특설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오비 특설티는 어떤 거냐면, 티샷을 한 사람이 첫 구가 오비가 됐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샷들이 오비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티박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 7분 간격의 경기 진행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 특설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리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구가 오비가 났으니까 두 번째 티샷은 그만큼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보내주는 거죠. 결론은 보세요 여러분, 첫 구가 오비가 나서 오비 티박스 가서 쳐서 포온이 되나, 여기서 세 번째 티샷을 해서 그 공이 살아서 다시 포온을 시도하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벌타는 1벌타인 겁니다. 오비 티박스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세 번째 티샷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내주는 것 뿐이지 벌타를 2벌타를 먹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갖고 방송까지 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을 왜 찍냐면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플레이하는 도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야, 이 프로 나보고 오비가 2벌타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벌타 맞지?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OBT 특설티 때문에 또 발생된 폐해라고 보면 되는데요, 티샷이 잘 갔대요. 가서 세컨샷을 시도를 했는데 세컨샷 생크가 나왔고 오비가 나신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온일까요? 상대방들이 5온이라는 거죠. 자, 그분들 계산법은 그거예요. 내가 총 친 타수, 티샷, 세컨샷, 또 제 세컨샷 세 번 쳤고 오비의 벌타는 2벌타니까 5온이다라고 계산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캐디분도 오비 벌타는 1벌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동반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캐디가 말이야, 골프 룰도 모르고 말이야, 네가 무슨 캐디야 말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대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자, 티샷을 해서 제대로 갔어요. 세컨샷 지점에 가서 내가 세컨샷을 했는데 그 공이 오비가 됐습니다. 그럼 제자리에서 다시 샷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번째 샷이냐. 자, 보세요. 티샷 1타, 세컨샷 2타, 세컨샷 오비 났죠. 오비 1벌타, 제자리에서 다시 샷을 하죠. 네 번째 온그린 시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비의 벌타는 1벌타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부터 벌타가 몇 타가 적용되는지 꼭 제대로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도 SNS를 좀 많이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인스타, 뭐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거 보고도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정보임에도 좋아요가 막 수천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밑에 댓글들이 와, 이런 사실이 나 이거 여태 몰랐는데, 나 이거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공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은 공이었군요, 이러면서 제가 그거 보고 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다 거기다가 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댓글 달아봤자 저만 공격당할 것 같고. 저희 티칭 프로들이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때 실기 테스트를 제외하고 필기 테스트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골프룰입니다. 골프룰. 이 골프룰에서 재시험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골프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비 선상에 공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공과 선이 코스를 물고 있는 경우고요. 하나는 공이 선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공은 둘 다 인바운드, 즉 플레이가 가능한 살아있는 공일까요? 아니면 아웃바운드, 즉 죽은 공일까요? 이 문제를 드리면 대부분 답변이 그래요. 둘 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이 선 안에 공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바깥에 나와 있지 않다 하면 이 공은 아웃바운드, 즉 죽은 공이 되는 겁니다. R&A 규칙 159페이지 18조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뚝과 말뚝 사이의 경계선은 말뚝의 앞면, 즉 말뚝의 면이 코스 쪽으로 향한 것을 기준으로 이은 선을 규정하며 그 경계에 공이 걸쳐 있는 경우 일부라도 공이 코스 쪽에 놓이게 되면 인바운드로 인정을 하지만 경계 안에 공의 면이 모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SNS에서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사진을 보고 놀랐냐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따로 발췌를 하긴 어렵지만 제가 다시 재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인데요, 이 경계선 안에 모두 공이 놓여 있어도 오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상당히 대조적이죠. 자, 지금과 같은 이 정보를 이 공은 오비가 아니다라고 아주 많이 널리 퍼뜨렸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정보거든요. 아까 R&A 규칙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계선 안에 공이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 아웃 오브 바운드, 거기서 볼이 조금 일부라도 코스 쪽으로 나와 있다면 인바운드를 적용한다는데, 지금 이 SNS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은 공이 선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도 인바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회가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골프장들이 이 경계선을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과 말뚝 사이의 경계선을 나누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으로 공을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안 치면 되는데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지만은 않잖아요. 공이라는 게, 둥근 공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시냐면요, 그냥 지인들과 즐겁게 가볍게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다 하면 그냥 경계선 정도는, 경계선 근처의 공 정도는 그냥 인바운드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냥 플레이를 하는 것이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분께 이거는 좀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성격이다, 아니면 이것은 애매한데 그냥 인바운드로 처리하고 치자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의 분위기는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플레이라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처세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승부다, 너 죽었어 이러면서 오늘 아주 짱짱한 명승부다, 뭐 이런 좀 내기도 크게 걸리고 이런 판이다 라고 쳤을 때는 룰을 정확히 짚고 가시는 게, 그날 뭐 작은 다툼의 요지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룰을 이렇게 지키고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들도 그래요. 이렇게 대회를 갔을 때 경계선을 나누지 않는 곳에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위원을 호출하게 되면 저와 경기위원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해요. 말뚝과 말뚝 사이로 가로질러서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봅니다. 한쪽 눈 감고 경기를 딱 봤을 때 공이 그 경계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딱 경계를 보고 말뚝 바깥쪽으로 코스 안쪽으로 공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놓고 인바운드다 아웃바운드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플레이를 하시는데 오늘 빡빡한 경기다라고 하시면 일단 경계선 뒤에 가셔갖고 공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놓고 이제 딱 정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런 룰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골프장에 로컬 룰 있죠. 로컬 룰은 캐디분께 말씀드리면 캐디분들은 로컬 룰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경계선 정도는 인바운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인바운드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경계선까지는 아웃 오브 바운드로 인정을 합니다 하면 그 공은 죽은 공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살았네 죽었네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비 경계선은 지금 이쪽인데 그 위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 위에 걸려 있단 말이죠. 이 공은 과연 살은 공인가 죽은 공인가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으셨었는데, 자, 이 공이 비록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 바깥의 위쪽 나무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 공은 아웃 오브 바운드입니다. 자, 이 오비의 경계선은 이렇게 지면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위로도 나뉘게 돼요. 아래, 위 모두 그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도 마찬가지로 아웃 오브 바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착각하기 쉬운 오비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께는 한 번 더 학습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는 이게 정확한 규칙이었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심판이 따로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한테 더욱 관대해 줄 수도 있겠지만 골프룰은 무조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동반자들하고 다툼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요. 또 원활한 진행 아니면 또 본인의 실제 핸디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에도 골프룰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핸디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골프룰은 꼭 숙지하고 가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사항, 골프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